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진천에서 2달가량 머물렀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진천을 떠나 여수에서 겨울나기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390여 명은 어제 오전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을 출발해 여수 만덕동 소재 해양경찰교육원에 입소했는데요. 이들은 내년 2월까지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정착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아프간 특별기여자분들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머무르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바랍니다.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시작합니다. 충청권이 행정통합을 최종 목표로 충청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협력 사업을 본격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유치와 정부의 초광역권 협력사업 지원 방침은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은 지난달 부울경 메가시티 상품권을 공동 발행했습니다. 20억 원의 상품권이 보름 만에 소진됐습니다. 충청권도 충청북도의 제안으로 20억 원의 메가시티 상품권 발행을 추진합니다. 시도를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어 첫 경제통합 사업이란 의미를 갖게 될 전망입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발행에 따른 그 효과 분석을 통해서 추가 발행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은 1단계로 협력사업 확대, 2단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최종 3단계 행정통합이라는 단계적 메가시티 완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의 첫 단추로 메가시티 특별청 설립을 대선 공약에 반영시킬 방침이고 광역철도 건설을 통해 일일 생활권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비록 다른 지역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이 충청 메가시티 건설을 앞당길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 2년 뒤에는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바로 또 3단계 행정통합으로 가는 그런 조치가 또 바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는 연말 충청 메가시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각 분야별 협력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력과 욕설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을 더 이상 화풀이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청주시 서원구청에서 일하는 한 30대 공무원은 민원 처리 도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불만을 품고 찾아온 60대 남성이 흉기로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담실에는 단 둘뿐이었고 CCTV를 비롯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고충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지난해 공무원 피해 사례는 4만 6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20%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공무원을 구제할 실질적 대안은 전무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있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250여 개 지자체 중 극히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공무 수행 중 받은 피해를 개인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 지원책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서 최소한의 우리 직원들이 어느 보호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이고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주시 지부는 지난 봄 청주시에 관련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아직 제자리 걸음인 상태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불법 환전 행위를 한 성인 게임장에 대해 경찰이 잠입 수사 끝에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장 없이 수집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시 용담동의 한 성인 게임장입니다. 지난해 4월 이곳 게임장 내에서 불법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청주 상당경찰서 A경찰관은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에 잠입했습니다.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환전 현장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바탕으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게임기와 운영 장부 등을 확보해 해당 게임장 업주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법 형사 1단독은 경찰의 수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업주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6조에 따라 긴급히 촬영한 채찍 영상에 대해서도 사후 영장을 받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그 과정이 생략돼 형사소송법 308조의 2가 규정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영상을 토대로 진행한 압수수색 과정의 수집 증거들 역시도 모두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해당 영상을 근거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는 점에서 영장심사재판부는 증거 효력을 인정한 셈이지만 재판부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위법성의 판단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나친 절차 규정에 얽매여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한편 검찰 측도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가 다른 학생의 신고로 발각된 겁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5일 이 학교 남학생 A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게 들통나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A군의 휴대전화를 보게 된 B양이 몰래 찍힌 촬영물들을 발견해 교사에게 알렸고 담당 교사가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성과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학폭에다가 사이버 폭력에다가 지금 112 신고했죠. A군의 휴대전화에는 학교 복도와 교실, 계단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분이 촬영된 사진 30여 장과 동영상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학생은 4명입니다. A군은 교사 면담 과정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유출이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없었고 잘못을 알고 난 뒤에는 촬영물들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A군이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촬영을 이어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삭제된 촬영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또 촬영물의 유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불법 사육한 곰의 쓸개를 채취해 파는 이른바 웅담농장에서 구출된 반달가슴곰 2마리가 지난달 청주동물원으로 이송돼 지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새끼곰들은 동물원 측의 극진한 관심 속에 차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생후 1년도 채 안 된 새끼 반달 가슴곰 2마리가 방사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사육사가 나눠준 사과와 오이, 호박 등을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우고 창살에 기어오르기도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이른바 웅담 농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새끼 반달 가슴곰들입니다. 쓸개와 발바닥 채취를 위해 농장에서 불법으로 번식된 새끼곰들은 지난달부터는 청주 동물원으로 이송돼 지내고 있습니다. 전담 사육사 2명이 새끼곰들의 건강 상태와 스트레스 관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송 한 달 만에 처음 보기 안쓰러웠던 모습에서 벗어나 제법 살도 오르고 사람과 눈도 마주칠 정도로 경계심도 많이 풀었습니다. 눈만 동그랗고 나머지는 좀 많이 좀 지저분했습니다. 많이 가냘폈죠. 한눈에 봐도 불쌍해 볼 정도의 새끼곰이었습니다. 청주 동물원에는 지난 2018년과 이듬해 불법 사육장에서 먼저 이송된 반달 가슴곰 3마리가 더 지내고 있습니다. 내년 봄쯤에는 이들 5마리가 함께 방사장을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경계도 많이 심하고 사람을 많이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주변 환경에 이제 본인들의
그 영역에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제 그 뒤로는 이제 건강검진도 할 예정이고. 이번에 극적으로 구출된 새끼곰 2마리는 오는 2024년 전남 구례 반달 가슴곰 보호소가 완공될 때까지 청주 동물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치러졌던 지역 축제들이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하는 등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가 어제 개막했는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끌어올릴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리본을 당겨주세요.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지만 올해는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랜만에 열리는 만큼 첫날부터 많은 방문객이 찾았습니다. 박람회에는 23개 업체가 참가해 제천에서 생산한 건강식품과 전통주 등을 홍보하고 판매합니다. 이번 축제 또 제천에 이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엄청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도 다양한 한방 제품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 체험 활동을 최소화하는 대신 색깔 정원과 웰리스 축제 등 전시 위주의 볼거리를 마련했습니다. 한 1년 넘도록 하루 집에 들어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바람 쐬고 건강에도 그렇고. 제천시는 조심스레 재개한 행사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일으킬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하는 사람은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자 또 PCR 음성 확인자를 대상으로 입장을 시키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방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는 다음 달 1일까지 엿새간 계속됩니다. CJB 박원입니다.